만성설사로 이제 수분과 전해질이 많이 일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안녕하세요. 소화가 확대는 TV 소확행 최명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효경 교수와 함께 만성설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만성설사라고 하면 한 달 정도, 즉 4주 이상 지속되는 설사를 저희가 만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질병의 만성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자기가 가진 식단이나 약물 때문에도 설사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원인들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사라 하면 우리가 먹는 걸 갖다가 소화하고 나머지 결과물이 이제 설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사는 이제 자기가 유발하는 원인인 이제 식사 또는 자기가 먹고 있는 약재, 즉 자가 유발 만성설사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신이 하는 걸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쉬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식단과 복용하는 약물을 체크해 보면 의사한테 가기 전에 자가 해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뭐 아시는 것처럼 설사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거는 음식입니다. 특정 음식과 음료는 설사를 일으킬 수 있죠. 문제가 되는 음식이나 음료를 분리하여 줄이거나 식단에서 제거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커피와 차를 먼저 드시겠는데요. 이제 커피는 이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설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제 꼭 카페인 성분뿐만 아니라 디카페인 커피를 드셔도 비슷한 작용이 나기 때문에 어떤 성분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변비차라고 흔히 보기에는 이제 허브티는 센나란 그런 물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를 드시는 게 설사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알로에 같은 식품도 설사를 일으키는 아주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런 걸 커피나 차를 드시나 먼저 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술인데요. 술은 이제 역시 알코올 먹으면 이제 수분 흡수가 안 되고 또 대장 운동을 자극했고 이제 설사를 일으키는데 반주로 조금씩 드신다고 괜찮다는 분도 있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알코올 마시면 대장 점막에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결장의 점막 내병이 이제 손상돼서 액체가 새어 나오면서 또 흡수도 안 되기 때문에 설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음주 같은 것도 나쁜 습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한 이제 당분 성분인데요. 우유만 마시면 설사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이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분이고 이런 분들은 이제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니까 우유뿐만 아니라 유제품도 복용을 안 하게 되면 설사가 좋아지겠죠. 그 외에도 이제 솔비톨, 만닐톨, 락토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는 인간의 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설탕이기 때문에 역시 설사를 일으키고요. 음료에 많은 과당 이런 거는 이제 양이 많이 먹기 때문에 역시 설사를 일으키고 고과당 옥수수 시럽으로 만든 제품도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식품 과민증 있죠. 글루텐 과민증 이런 게 대표적인데 특정 음식 성분들이 그런 걸 처리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식품을 먹으면 이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설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루텐 불내성, 히스타민 불내성, 저당 불내성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일반적인 예입니다. 흡수되지 않는 음식은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식품을 이제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저희가 흔히 쓰는 약물에 의해서도 설사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약물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렌 같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도 설사를 잘 일으키고요. 영유성 식도염 양성장 펌프 억제제 이것도 설사를 잘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센나 같은 변비차 성분, 비타민C나 마그네슘 같은 고용량의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도 설사를 잘 일으키거든요. 특히 마그네슘이 함유된 제선제도 설사의 원인입니다. 항우울제는 변비도 일으키곤 하지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같은 종류의 약들은 설사를 잘 일으키죠. 또 당뇨병 약인 메트폴프린이라든지 또는 이제 하제를 이제 남용하는 자기가 그냥 계속 먹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흔히 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먹는 약을 체크해 보시고 담당 의사하고 상의해서 조절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약이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설사 환자들이 왔을 때 이제 이 환자가 염증이나 암 같은 뚜렷한 원인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기질적 원인이 없이 보통 장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일단 기능적인 설사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요. 환자가 이제 말씀하신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 기능성 설사와 기질적 설사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만성설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제 과민성 장증인데요. 이제 기능적 설사의 이제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기능적 설사는 체중 감소도 있고 또 질병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몇 년 걸 수도 있지만 기능성 설사는 올해 일반적으로 계속 만성적으로 있는 것에 비해서 체중 감소가 별로 없고 또 대변의 양도 기능성 설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많은 경우가 많지만 기능성 설사는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염증이나 암 같은 경우에 혈액이 섞일 수 있는 것은 이게 기후적 원인이지만 기능성 질환에서는 그런 혈변 같은 건 전혀 없고요. 특히 이제 설사의 발생 시기가 중요한데 대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식사 후에 장 운동이 활발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대개 기능성 질환은 아침에 일어나거나 식후에 설사를 하게 되고요. 밤중에 깨서 설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뭐 기후적 질환은 그런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설사가 나오는데요. 또 기후적 질환인 특히 감염 같은 경우에서는 발열 또는 전신적인 관절염이나 피부병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능성 설사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정서적 스트레스가 관련 있는 경우가 많고요. 심한 경련성 복통은 기술적 질환에는 흔히 동반되지만 기능성 질환에서는 아주 심한 경련성 복통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물론 통증은 있지만 대개 배변 습관의 변화라든지 또 대변을 보고 나면 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환자의 증상을 잘 들어보면 이 환자가 기능성 설사인지 기술적 설사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뭐 물설사도 있을 수 있고 묽은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설사 양상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크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의사들은 이제 환자들이 오시면 원인을 이제 좁히는 방법으로 설사를 이제 보통 3가지 또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되게 염증성 설사, 지방성 설사, 물설사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거나 또 물설사를 산투성 또는 분비성 설사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구분을 하거든요. 첫 번째 염증성 설사라는 것은 이제 대장의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거고 제일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염증이 결장 점막에 있어서 결장이 흡수되는 손상뿐만 아니라 염증 때문에 발열, 출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성 설사를 일으키는 염증 상태는 물론 기생충이나 또 크리시움 디피실 같은 지속적인 감염도 있지만 염증 장질환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은 질환이죠. 궤양성 대장염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고요. 허혈성 대장염이 심한 경우 또 개신염, 방사능 대장염, 암 등 것들이 이제 염증성 설사를 일으키는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방性설사입니다. 때로는 이제 대변에 이제 과도한 지방이 인해서 설사이라는 거죠. 신체가 이제 지방을 우리가 소장에서 다 분해하고 흡수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제 장내 세균들이 과도한 지방산을 생산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성 설사는 이제 양이 많은 게 특징이죠. 또 평소보다 냄새가 심하고요. 대변을 보고 나면 이제 기름방울이 동동동동 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쉽게 알 수도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이제 심한 설사와 영양분의 소실이 같이 오기 때문에 메시껍거나 소화불량, 체중 감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방질 설사의 가장 원인은 이제 췌장 효소가 부족되는 이제 췌장 기능 무전, 만성 췌장염 또는 이제 소장세균 과증시 아주 심할 때 장과물 허혈하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수술을 받아가지고 소장 쪽을 많이 잘라내거나 소장을 우회하는 경우에는 지방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질 설사를 일으키죠. 세 번째는 이제 물설사입니다. 물설사는 이제 원래 결장이 보통 한 1000cc의 찌꺼기에서 한 800cc 흡수를 하고 200g의 변을 내보내는데 대변에서 충분한 물과 전해질을 흡수할 수 없거나 또는 이제 삼투압 설사로 물을 끌어들이는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이런 삼투성 설사 외에 이제 흡수하는 것보다 더 물을 많이 분비해서 생기는 물설사도 있습니다. 분비성 설사는 아주 굉장히 많은 소양성 설사, 물설사를 일으킬 수 있죠.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담즙산에 의한 설사, 이런 경우는 이제 장에 담즙이 너무 많을 때 생각하는 거고요. 담즙산 흡수 장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미세한 대장염이라든지 당뇨병에 관련된 신경병증이나 미주신경 절단술, 갑상선 기능한증, 신경 내부 미전항 뭐 이런 것들이고 과민성 장애도 이제 물설사에 되게 속하게 됩니다. 지방질이 섞인 설사라든지 물설사 각각 다 원인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성설사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이제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삶의 질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이외에 신체적으로는 어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게 설사를 고생하시는 환자들의 주 호소죠. 만성 설사를 하게 되면 이제 탈수와 그 부작용의 위험이 있죠. 이제 만성 설사로 이제 수분과 전해질이 많이 일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무기력해진다든가 탈수가 있다든지 그런 2차적인 손상이 올 수 있고 그런 전해질 손상이 또 뇌나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이나 또는 뇌, 신장 쪽에 영향을 줘서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가 조처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만성설사를 치료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식단도 있고요. 약물도 있고요. 저희가 병원을 가기 전에 스스로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가 유발하는 그런 설사인 경우죠. 그러니까 본인의 식단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기적으로 먹거나 마시는 것이 설사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커피, 차, 술, 다이어트 소다 같은 인공감미로 만든 것을 섭취하는 경우는 먼저 이를 중단해 보시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고요. 지방성 설사가 있다, 기름이 방울이 뜬다 이러면 이제 식단에서 지방을 제거하고 설사가 좋아지는 걸 보시고, 그래도 계속되면 이건 이제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요. 유당불내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유뿐만 아니라 유제품도 같이 먹지 않아야지만 이제 설사가 좋아질 거예요. 특정 음식에 대해서 이제 과민증이 있는 경우는 이제 유발하는 음식을 갖다가 제거하거나 또는 낮은 포드맵 다이어트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포드맵 다이어트는 우리 전번에 방영한 게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약물 복용하는 것도 역시 아까 같은 설사를 일으키는 약물이 있는지를 의사한테 문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탈수나 전해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심한 설사가 있어서 탈수가 되고 무기력해지면 물에 첨가하는 스포츠 음료나 유음료를 보충하시는 게 좋고, 물 자체만으로는 이제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로 단순하게 생수만으로 탈수를 해결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음식들이 있죠. 우리가 뭐 매실이라든지 또 페퍼민트 오일이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음식이 있겠는데, 좋은 음식을 장기적으로 먹는다든가 특정 음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 다른 음식들을 못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만으로 해결하다 보면 해결은 단기간은 돼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영양분이 부족해지다든가, 특히 필수 영양분을 섭취를 줄여야 되니까 우리가 뭐 이것만 먹고 이걸 많이 먹는다 하게 되면 다른 걸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에 너무 의존하시는 것은 이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성설사를 일단 저희가 볼 때 식사도 체크해보고 약도 체크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설사 약을 써야 되잖아요. 설사 약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맡은 그런 자가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안 되면 이제 의사를 만나시는데, 의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만성설사의 가능 원인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상태를 치료하지만 이제 만성설사가 제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증상만 개선해도 굉장히 많은 약이 좋은 약들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핀성 설사약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지사제이기 때문에 한두 알만 먹어도 금방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담즙산 설사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담즙산 결합제 같은 걸 포함해요. 특히 소장을 제거하는 수술 받으셨다든가 또 담낭 절제술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약제가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장 운동이 잘 기능적으로 안 되는 기능성 설사에는 이제 장 운동 조절제들이 있는데요. 보통 15가지, 20가지 이상의 약들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오시면 여러 가지 약을 조합해서 이제 의사들이 처방하기 때문에 어느 약제에 듣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해서 본인한테 적합한 약제 조합을 찾으시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감염이 발견되기 원인인 경우는 항생제 들 수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내 세균층 결함이 이제 이런 설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내 세균층 결함을 진정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항생제, 또 경우에는 대변식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또 일반적으로 이제 설사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변비에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섬유질이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설사가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약제도 의사들이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약제가 있으니까 너무 한 가지 약법에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약제나 다른 치료법을 조합하셔서 의사들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의해 보십시오. 만성설사에 대해서 자가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만나야 될까요? 요즘에는 이제 대장암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정기 검진으로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를 방문하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쁜 생각이 아니고 좋은 생각이죠. 그렇지만 이제 특히 그런 거를 말더라도 반드시 가야 되는 경우는 이제 열이 난다든가 심한 복통이 있다든가 출혈을 한다든가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이거 4가지 증상은 기저적 질환을 의심하는 아주 그런 증상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의사와 상담을 합니다. 특히 창백한 것은 이제 빈혈을 의미한 거기 때문에 역시 이제 출혈에 해당이 되겠죠. 또 쇠약하고 피로하다는 것들이 이제 탈수의 좀 기본적인 제일 처음에 나온 증상이니까 쇠약과 피로감이 설사가 때문에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의사를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한 달 이상 설사가 지속될 때 만성 설사에 대해서 특별한 이제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